안녕하세요. 타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15번째 시간으로 누비슨 코드 살펴보기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누비슨 코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조금 전달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누비슨 프로세스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 타이젠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드를 직접 분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누비슨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비슨 코드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누비슨 코드 사전 지식을 보시려면은 우선 이제 누비슨 if라는 헤더 파일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헤더 파일에는 누비슨이 활용할 각종 펑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누비슨 클라우드 플랫폼, 우리 저번 시간에 누비슨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센서에서 우리가 뭐 조회, 그 다음에 제어, 설정, 뭐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세팅하는 과정을 거쳤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런 조회, 제어, 세팅에 관련된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펑션이 그 조회, 제어, 설정에 따라서 각각 호출돼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define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조회와 제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팅은 컨피규레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일단 조회와 제어 이 두 가지만 먼저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f 체크 콜백 펑션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기와 클라우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확인 유무를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우리가 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프레시 같은 그런 기능을 이제 눌렀을 때 그때 이 콜백 펑션이 또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권한 상태 조회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 함수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함수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C로만 작업했었는데 이 누비슨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C++ 기반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클래스 쪽에 이제 퍼블릭과 이제 프라이빗 쪽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쪽에는 이런 펑션들에 대한 호출이 나와 있고요. 이제 프라이빗 쪽에는 이제 처음에 세팅하는 그 뭐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유니크 키, 클라우드 어드레스 뭐 이런 값들을 설정을 해서 추후에 이제 변경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펑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변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루프라는 게 있어요. 루프 뒷장에서 보실 건데 이 루프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코어 루프라는 게 있잖아요. 이코어 루프 그러니까 메인 루프가 있는데 그 메인 루프 안에다가 조그맣게 루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비슨이 저희가 호출이 될 때 그 안에서 루프를 통해서 클라우드로부터 어떠한 요청이 왔었는지 이런 루프문 안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send to cloud와 그다음 notify to cloud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 혹은 thing 자체 그러니까 기기 자체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때 활용하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send to cloud 말 그대로 클라우드로부터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보내는 게 이제 send to cloud. 그리고 thing 자체에서 특정 상황마다 혹은 주기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경우에 활용하는 함수가 바로 노티트 클라우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누비슨이라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칙에 따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불려지는 set callback 펑션은 이러한 지금 앞에 지금 정의되어 있던 이런 이름들 있죠. 이거를 어떠한 함수명으로 매칭을 시켜줄 건지 set callback 펑션을 통해서 처음에 정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init은 처음에 이제 initialization 통해서 내부적인 이런 private 값들을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connect state라고 있습니다. 이 connect state가
지금 현재 누비슨 클라우드 플랫폼 이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후에 루프몰을 돌릴지 안 돌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비슨 프로세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비슨이 어떠한 전체 프로세스 플로우를 따라서 실행이 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콜백 펑션들이 호출이 되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전체 타이젠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서비스 앱 크리에이터가 실행이 되죠. 이 서비스 앱 크리에이터가 실행이 될 때 누비슨 if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나중에 코드를 보시겠지만 여기서 생성자를 통해서 새로운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이 클래스 객체 안에는 여러 가지 펑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이 펑션들이 기본적으로 define을 통해서 우리가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선언되어 있는 부분만 봤지 정의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정의되어 있는 펑션의 네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죠. 자, 여기서 이제 set callback 펑션 안에서 각각의 펑션들이 들어가면서 해당 내용들 뭐 쿼리라든지 인보크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이러한 펑션들에 대해서 네이밍과 그 다음에 정의부가 함께 매칭이 되면서 여기서 set callback 펑션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it을 통해서 초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값들 있죠. 뭐 어드레스부터 시작해서 포트 또 그 다음에 토큰 넘버 토큰 넘버는 API 키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 등록을 해주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init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누비슨 if 객체 생성, 그 다음에 set callback 펑션,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서비스 앱 컨트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서비스 앱 컨트롤 안에서는 타이머 셋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타이머 셋업. 우리가 이제 띵스파크 또는 아이스큐어시 관련된 통신했을 때는 우리가 이코어 타이머 애드라는 걸 진행했었죠. 자, 근데 이코어 타이머 애드가 아니라 이코어 아이들러 애드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머 셋업에 오셔서 이 펑션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실행됐을 때 그 맨 밑에 단에 이코어 아이들러 애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코어 아이들러 애드는 지금 처음 등장한 용어죠. 우리 그동안 이코어 타이머 애드만 썼었는데 이 이코어 아이들러 애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아이들 루프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 루프. 자, 이런 아이들 루프 안에서 이렇게 계속 루프가 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루프가 계속 돌게 된다. 자, 근데 이 아이들 루프는 언제 실행이 되냐? 자, 처음에 이제 아이들 엔터러스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러스 여기가 이제 이 단계로 넘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들 상태. 근데 이 아이들러가 바로 여기 등록된 아이들러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아이들러 애드를 하면은 이 뒤에다가 이제 콜백 펑션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 콜백 펑션의 네이밍이 뭐냐? 바로 앱 아이들러입니다. 이 앱 아이들러라는 콜백 펑션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이들러스를 들어왔을 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러, 앱 아이들러가 호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호출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상태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유휴 상태 혹은 이제 아이들 상태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별도의 이제 이벤트 리셉션,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우리가 방식이라고 말했었죠. 이 이코어 루프는. 근데 이 이코어 루프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다시 아이들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엑시터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메인 루프로 들어가게 되고, 즉 이제 이코어 메인 루프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안에서 뭐 타이머, 잡, 스레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거 기억을 좀 되살려 봐서 처음에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즉 타이젠이 설치되어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파일을 처음 올렸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 디록으로 우리가 딱 하나 헬로 월드 찍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때 이제 헬로 월드 찍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아이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루프 안에서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러스마다 이렇게 앱 아이들러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루프문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노티 투 클라우드, 즉 현재의 상태 또는 어떤 주기에 따라서 띵이 갖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클라우드로 쏘아주는 그러한 기능,
이거는 앞서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노티 투 클라우드 이것까지 해서 다시 이제 루프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그럼 루프문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까라고 봤을 때 아마 추정컨대 누비슨 콜백 쿼리 그 다음에 인보크 세팅 체크 뭐 이러한 기능들이 아마 이제 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도 이제 루프문이잖아요. 이 루프문 안에서 이제 누비슨에 관련된 누비슨으로부터 리퀘스트가 온 것들을 프로세싱 해주는 과정들이 이 루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로 작동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비슨으로부터 어떠한 기능, 예를 들어서 갱신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하게 되면 여기 체크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 체크 안에 있는 디로그가 찍히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결국에는 이 루프문 안에서 다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우리가 누비슨 콜백, 인보크 이거는 제어를 할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어. 자, 제어를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즉 제가 누비슨 원격에서 제어를 하려고 할 때 오토 모드를 매뉴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리소스 라이트 아두이노라는 펑션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면서 현재 이쪽에서 받아온 값이 어떤 센서 값이냐, 몇 번 센서냐, 예를 들어서 3번이면은 팬 속도, 그리고 4번이면은 오토 모드, 이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팬 속도를 1이면은 이거는 이제 50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1이면은 오토 모드 1이면은 이게 오토가 되는 거고 0이면은 매뉴얼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전달 받으면은 이 내용을 이 리소스 라이트 아두이노를 통해서 iSquareC로 이제 아두이노로 전달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 플로우입니다. 타이젠이 갖고 있는 타이젠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누비슨 프로세스도 따라서 흐르게 된다. 그리고 누비슨 안에서도 이런 루프문을 통해서 이러한 콜백 펑션들을 처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비슨 코드를 직접 타이젠 스튜디오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젠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주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우리는 메인 루프를 따라서 들어가면 되겠죠. 바로 이제 크리에이트부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리에이트에서 우리가 누비슨을 위한 클래스 객체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크리에이트 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자, 먼저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쪽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if, 그 다음에 누비슨 if, 뉴라는 우리 디폴트 생성자 객체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if, 지금 전역으로 설정된 이 클래스 인스턴스에다가 지금 누비슨 객체 클래스를 하나 이제 생성하면서 이쪽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역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펑션에서도 자유롭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제가 프로세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et callback 펑션 있죠. 그 set callback 펑션 안에서 각각 콜백 펑션들을 다 네이밍을 통해서 정의를 해준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쿼리, 이 쿼리는 우리가 이제 헤더 파일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쿼리 이거에 해당하는 거였죠. 요 내용이 여기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클래스 쪽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클래스의 내용 보면은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예.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죠. 예, 각각의 순서에 맞게 이렇게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 그 다음에 체크, 그 다음에 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두 번째 걸 빼먹었네요. 첫 번째 게 쿼리, 인보크, 세팅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순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여기에 펑션 네임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쿼리로 쓰겠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겠죠. 자, 물론 그 이제 개발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줘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쿼리는 쿼리라고 하고 인보크는 인보크 이런 식으로 다 네이밍을 맞춰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set callback 펑션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콜백 펑션들을 다 매칭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init 있죠, init.
init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드레스 보시면은 얘는 누비슨 iot.com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if 포트라고 해서 1883 이거는 이제 전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 토큰은 API 키죠. API 키. 자, 이렇게 API 키까지 다 설정해서 이것을 init을 통해서 초기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리턴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고 이제 true로 넘겨주게 되죠. 자, 이게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이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안에다가 이거를 만들지 않고 처음에 어디다가 만들었었냐면은 이 다음에 실행되는 자, 이 컨트롤 가시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타이머 셋업이 들어가죠. 이 타이머 셋업 안에다가 요 밑에다가 제가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했을 때에 누비슨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주는 그런 작업들 있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여기 안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 안에다 넣어서 실행을 하니까 몇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좀 장치를 마련했었어요. 근데 그 장치를 마련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껐다가 킨다든지 뭐 이러한 작업들 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다시 올라와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자동으로 올라와서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에 갱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격 컨트롤 되는데 갱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비슨에서 제가 아니면 앱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딱 할당을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미세먼지 센서 값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값들이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수동을 오토를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팬 속도를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거든요. 이런 건 되는데 이제 갱신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추정컨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이 과정에서 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타이머를 타고 가는 거죠. 타이머에서 처음 우리가 셋업하는 게 이코어 타이머 쪽이잖아요. 이코어 타이머. 우리가 아이스퀘어시 했을 때도 이코어 타이머 여기서 다 셋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누비슨 할 때는 아이들러를 애딩을 시켜주는 거죠. 아이들러를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아이들러의 콜백 펑션을 우리는 앱 아이들러라는 거를 넣어줬고요. 이걸 따라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앱 아이들러에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왔죠. 이 데이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누비 if라는 누비슨 객체에다가 넘겨주고 그 다음에 템프 베어를 가지고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이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제가 이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스톡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게 스톡 현상이 발생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죠. 이 컨트롤 그러니까 타이머 안에다가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런 스톡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크리에이트 쪽으로 이제 옮겨서 누비슨 예시가 갖고 있었던 원래 그 프로세스대로 제가 이제 다시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만드니까는 스톡 현상이 없어졌고 좀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계속 제가 지켜보진 않았는데 조금 한 몇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이게 좀 더 맞는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경험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크리에이트 통해서 이제 컨트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제 앱 아이들러였죠. 이 앱 아이들러. 자, 그래서 이 앱 아이들러에서 여기 누비 F에서 코넥트 스테이트 얘가 왜 나왔냐? 얘가 왜 나왔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스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러한의 장치로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지금 제가 이런 이 코드들 있죠. 이거는 이제 누비슨에서 예시로 제공해줬던 그 소스 코드를 제가 모디파이해서 제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예시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루프문이 불려지고 노티 투 클라우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쓴 이유가 결국에는 이러한 제가 변형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커넥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0이 나왔을 때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쭉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4 같은 값이 막 뭐 정상적이지 않은 값들이 뜨게 되면은 1로 넘겨서 여기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아이들러로 호출됐을 때 그때 다시 확인해서 여기 아래를 실행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커넥트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루프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스톱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티 투 클라우드. 자, 노티 투 클라우드는 제가 이제 강의 앞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노티 투 클라우드는 thing이 서버로 자신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보내는, 자발적으로 보내는 상황을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send to cloud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부터 온 요청에 대해서 thing이 확인을 받고 다시 서버로 응답을 보내주는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누비스에서 그렇게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그냥 따라서 맞춰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누비슨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보시면은 value 땡땡, value 땡땡, value 콤마, value 콤마, value 콤마 이런 식으로 value와 value 사이에 콤마로 세퍼레이팅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루프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콜백 펑션들이 수행되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콜백 쿼리 여기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를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 프로젝트 상에서 뭔가 작동을 하거나 그런 펑션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안에다 코드를 채워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에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얘는 누비슨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조회를 요청했을 때에 이 펑션이 호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조회 왔을 때에 조회하는 센서에 대한 번호를 이제 던져줘야지 그걸 가지고선 아, 네가 지금 1번 센서에 대한 조회를 요청했구나 라는 걸 확인해서 각각 센서에 맞춰 가지고 0번 센서면 0번 거를 보내주고 1번 센서면 1번 센서를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센서가 여러 개라는 뜻은 아니고 보시면 0번은 PM 1.0, 2.5, 2.5 플러스 그 다음에 팬 스피드, 오토 모드 여부 이렇게 나눠놨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비슨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 상으로 송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처음에 실행됐을 때 이제 R 데이터 값을 받아오겠죠. 이건 어디서 받아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받아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파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먼저 센서 값을 그 다음에 센서 넘버라는 거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get value라고 해서 센서에 맞춰서 온 밸류 값을 파싱해 주기 위해서 각각의 인트형 변수를 만들어 줬고요. 자,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센서 넘버는 3번과 4번만 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그 센서 정보가 지금 3번과 4번밖에 없기 때문에 3번 보시면은 get value가 0부터 5까지 각각 PWM 넘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get value 이게 이제 오토 모드 그 다음에 매뉴얼 모드 이거를 설정할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오토 모드로 설정할지 매뉴얼 모드로 설정할지는 4하고 땡땡하고 1이 옵니다. 4하고 콜론하고 1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넘겨받은 데이터 즉 이 R 데이터 있죠. 이 R 데이터를 우리가 보이시는 이제 스트링 카피 해가지고 템프에다가 이 R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4번을 만드는 거죠. 전체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4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토크나이징 시키는 거예요. 이 콜론을 기반으로 토크나이징 시켜서 처음 나오는 데이터는 센서 넘버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값은 value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4번일 때는 오토 모드에 대한 설정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일 때는 속도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팬 스피드. 자, 그리고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이제 리소스 라이트 아두이노. 우리가 이 라이트라는 작업은 제가 우리가 리드라는 작업만 미리 이제 강의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라이트라는 작업은 누비슨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작업까지 쫓아가 볼게요. 자, 리소스 언더바 ai2c.c 파일로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이트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라이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스캐시 버스 번호는 우리가 1이었죠. 1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인풋 밸류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로 쓰는 건데, 얘는 이제 두 개의 데이터만 담고 있어요. 두 개 데이터. 그러니까 설정할 내용과 그 다음에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데이터를 선택할지,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얼마의 데이터로 바꿀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파람넘은 얘에 대한 파라미터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C 버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맨드 버프라고 보시면 돼요. 커맨드를 위한 버퍼를 만들어주고, 이 라이트 버퍼는 이제 버퍼를 위한 개수가 되는 거죠. 보면은 얘가 두 개가 돼 있네요. 두 개. 초기화를 시켜줬고, 자, 처음에 이 구조체에서 오픈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한마디로 말해서 클로즈 상태일 경우에 이 if문이 실행이 되면서 처음에 아이스캐시를 오픈을 해주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아이스캐시로 아르두이노와 그 다음에 타이젠 이걸 통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오픈에 대해서는 다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쓰겠다라는 건데, 일단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으면 이제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데이터를 쓸 거예요. 쓰기 전에 포문을 통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진행해 주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려면은 앞서 봤던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서 value set 이걸 보내줬죠. 그러니까 배열을 보내줬죠. 이 두 개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보내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얘도 지금 배열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담아서, 자, 그리고 디록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왔는지 찍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리페랄 아이스캐시 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핀 핸들러가 같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버퍼, 이 값과 버퍼의 개수를 넘겨서 써주게 됩니다. 그럼 총 두 개의 데이터가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주고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아이스캐시 핀이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죠. 이제 여기서 오픈 상태가 아니면은 핸들러를 넘겨받으면서 이제 오픈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이 되면은 여기다가 C 버프라는 배열에다가 이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넣어 준 다음에 얘를 라이트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캐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아두이노로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누비슨 콜백 펑션 중에서 체크 쪽으로 가볼게요. 체크 쪽. 세팅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체크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갱신을 진행했을 때 그 갱신 내용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딱 찍어주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undefined라고 뜨게 되고 API 값과 유니크 키 두 가지가 이제 찍히게 됩니다. 로그 값으로 찍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면 여기서 석세스 값을 받겠죠.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는. 자, 그러면서 이제 석세스 값을 받으면은 제대로 된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API를 통해서 코드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비슨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누비슨 플랫폼 상에서 우리가 데이터 뷰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앱을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프로젝트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결 상태를 눌렀을 때 연결 성공이 잘 뜨면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 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지금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미세먼지 값을 받아서 오고 있고요. 이제 미세먼지 값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값이 높다 보니까 이제 100rpm으로 올라갔는데 오토 모드는 현재 오프 상태로 되어 있네요. 지금 꺼놨기 때문에 오프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실제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셔서 API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API 테스트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API 테스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사실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회할 때 좀 의미가 있을까? 일단 조회를 눌러 주시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이제 0번을 눌러서 API 테스트 누르면은 어떤 펑션이 호출될까요? 네, 호출되는 펑션은 이제 쿼리 펑션이 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쿼리 펑션 쪽으로 호출이 돼서 이렇게 컨트롤러 값은 30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쿼리 펑션. 지금 이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 값. 그리고 플랫폼 상에서는 이렇게 30이라고 지금 떠 있는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을 넣게 되면은 미세먼지 2.5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을 넣게 되면은 매뉴얼 모드인지 오프 모드인지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컨트롤러 값은 0이다. 즉 매뉴얼 모드다. 이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제어를 해볼게요. 여기서 제어. 제어는 우리가 invoke라고 말씀드렸죠. invoke 펑션. invoke 펑션이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제어는 이제 센서 번호가 3번과 보시면은 센서 번호 3번과 그 다음에 4번 이 두 가지만 제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3번에서 팬 속도를 0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유닛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어로 바꿔주신 다음에 3, 그리고 0으로 넣어주시면은 컨트롤 값이 OK가 뜨면서 바뀌어졌죠. 자, 그럼 실제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 뷰로 가셔서 아까 전에 100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0이 나왔죠. 그렇죠?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테스트해보는 과정까지 다 거쳐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내부에 있는 이 센서들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앱까지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도 실제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값이 나와요, 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데이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제 오토 모드가 수동이고 그 다음에 팬 속도 0으로 바꿨고 그리고 여기서 3으로 바꾸면은 그리고 다시 갱신을 하게 되면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는데 네,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을 통해서 이제 마치 앱으로 컨트롤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